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불금이지만 시장은 그만큼 뜨겁진 않았습니다. 양대지수가 약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요. 다만 눈에 띄었던 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좀 뛰었지만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됐다는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 주 시장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여러 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장터 시간인데요.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손여로 팀장, 김시은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과 함께 다음 주에 상승장이 온다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AI와 로봇의 만남입니다. 최근에는 AI를 안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AI가 성장하면서 로봇주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까지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로봇주 지금부터라도 관심 유효할지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지금 매수 유효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팀장님은 중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다음 주에 상장이 됩니다. 근데 로봇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기를 기준점으로 좀 많이들 잡으시더라고요. 지금 매수하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수익 볼 수 있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네, 딱 이 로봇에 대한 매매를 3일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도 팀장님처럼 중립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로봇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로봇 섹터를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방 기업의 F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이나 FMC 결과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것이고 삼성전자 주총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ESG, 로봇 관련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온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 속에서 한 가지 더 나온 거죠. 어떤 정부 정책 발언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지원을 진행을 하겠다. 로봇 섹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이 흑자 전환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024년 상반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그 흑자 시기가 점점점 미쳐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023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올 것 같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반기에 적자가 나오면서 2023년 연간 실적 자체는 적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로봇이 필요할 것이고 해당 종목들은 매출 증가에 이어서 실적까지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삼성 주총 뉴스에다가 정부 정책 발언에다가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 뉴스,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인 LG전자가 뛰어든다는 뉴스에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의
강세 자체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의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만한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뭐 첫 번째로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틱스를 본다고 한다면 아쉽게도 양봉이거나 음봉이거나 이건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윗꼬리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약 4거래에서 5거래가량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했었는데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전자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로봇에 대한 정부 정책 발언, 엔젤 로보틱스가 나왔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을 들었지만 매매 관점으로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로봇 섹터를 가지고 3일 안에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저는 성장주를 좀 모아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의 중립의 의미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여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윗골이 달린 부분이 단기적으로 신경 쓰인다, 뭐 그런 관점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지요? 뭐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저번 주부터 그렇고 지지난주부터 로봇주 바닥을 한 2, 3주 동안 잡아가면서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잘 달려갔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국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젤 로보틱스 상장일이 26일입니다. 26일에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따따사항에 대한 기대감, 크게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내가 갖고 있던 다른 로봇주들 좀 차익을 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에 단기 트레이딩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의 성장성과 다르게 단기적으로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쉬어간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면 그 종목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도 항상 언급을 드리는 건데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터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가 2대 주주라든지 혹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든지 고객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든지 내용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한 달 뒤에 보호예수 물량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당일 엔젤 로보틱스에 들어가더라도 좀 짧게 끊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은 관망 관점이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긍정 의견을 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뭐 종목별로 보면은 그동안 덜 갔던 종목들이 오늘 잘 갔습니다. 뭐 대동기어가 상한가를 갔고 소니드 강세, 휴림로봇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모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대장주였던 레인보우나 두산로봇을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오늘 튀어 올랐던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까요?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기존에 올랐었던 대장주를 잡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올랐었던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주 내에서는 특히나 지금 로봇주가 실적을 보면 이미 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최대 주주가 뭐 LG나 아니면 삼성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환기 종목에서 이제 탈피를 하게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좀 낮고 게다가 가격 변동성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정말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응이 좀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좀 탄탄한 기업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들이 또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엔젤 로보틱스를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들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이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기존 대장주들 위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대장주 위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분 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긍정 관점이신 것 같아요.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우리는 달로 간다. 네, 바로 방산 우주항공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러시아가 키이우를 대규모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전장부터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금 상장을 추진하는 종목들이 여럿 있는데요. 뭐 이노스페이스,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등등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방산주 우주항공 담아봐도 괜찮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올 긍정, 이번에는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포트의 방산주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실적 잘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 더 잘 나올 것 같은 기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방산주들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오늘 갑자기 쏘아 올린 이유는 러시아에서의 또 이유가 있긴 한데 하나유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좀 오늘 같은 경우 쏘아 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만큼 아직 방산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흐름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수급이라든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든 이슈가 붙게 되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방위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좀 트럼프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대가 되는 부분들. 그러면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방산주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좀 폴란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 방산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중동적인데 특히 뭐 LIG 넥스원, 천궁이라든지 UAE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 뭐 이팔 전쟁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했을 때 천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니까 그동안 폴란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수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수주를 많이 받는다는 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항상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가 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특히 조금씩 모아가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말씀하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시초가부터는 달렸지만 결국엔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뭐 지금 봐야 된다는 관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필요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전에도 아마 방산주 얘기가 좀 나왔을 때 뭐 스페코나 빅텍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차라리 대형 이런 방산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지금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 관련된 이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장점들이 있죠. 좀 빠르고 질이 좋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공급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뿐만이 아니라 최근 뭐 우주 산업 관련돼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두 가지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좀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좀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 시장으로도 메이저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지수가 뭐 양시장 모두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소형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고 좀 탄탄한 기업들로 계속 모아가시면은 올해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해보자라는 관점 말씀하셨는데 손여로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만 좀 위치적으로 주가적으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잘 갔던 인텔리안테크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이거든요. 그럼 방산주를 전체적으로 긍정으로 보신다면은 뭐 그런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은 어떨지 어느 쪽을 좀 담아보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리안테크를 좋아를 하는데 가끔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도 아까 처음에 다뤘던 섹터랑 비슷해요. 이게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부각이 안 됐다면 단일 공급 계약 때문에 조용히 우상향을 하던 섹터들이었습니다. 뭐 사우디가 뭐 우리나라 방산 뭐 얘기 나눈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뭐 폴란드나 이런 쪽에 공급 계획을 통해서 수출할 것이다라는 뉴스들, 이런 뉴스들까지 나왔을 때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했다는 뉴스가 16시간 전에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참전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본다고 한다면 방산주의 외국인과 기관이 천천히 사들고 있었는데 개인이라는 고춧가루가 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굳이 오늘 하겠다고 하셔도 말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개인 투자분들 들어오니까 이제 기관이 뭐 매도세로 전환되거나,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 키이우가 뭐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그럼 드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겠죠. 근데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은 잠잠합니다. 미사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는 LIG 넥슨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정말 퍼만 본다고 한다면 LIG 넥슨이 가장 저평가 영역에 있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관련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테크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무선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요 매출처가 원앱이거든요. 근데 이 원앱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저궤도를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중궤도는 이제 원앱이기 때문에 원앱과 관련된 인텔리안테크가 수주를 입을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주라는 게 분기마다 균일하게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절성, 그다음에 뭐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볼 때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이클을 연 단위로 보기 때문에 분기 실적으로는 들락날락하면서도 전년 동기랑 맞추면서 이제 펄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인텔리안테크가 정말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앱으로부터 수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대낙폭 발생하면서 바닥권까지 갔었는데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일어난 모습이죠. 수급 동향 본대로 한다면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실려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아래 3% 정도만 올라왔다고 한다면 바로 매수를 하겠지만
5에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소액은 담근 다음에 누른목에서 본비중을 맞추면서 방산이랑 우주항공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 이상의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까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는 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전화랑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외에서도 이슈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들 어떤 건지 시간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홀이 시간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있었고요.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 몰리면서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HLB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시장에서 HLB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HLB 그룹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HLB의 테라퓨틱스를 비롯해서 HLB생명과학 모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3가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이 장 마감하고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1,3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상장주 사면 상장 첫날 50% 넘게 상승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9%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외에서는 현재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CXL 관련주 엑시콘, 네오셈 등도 시간외 거래소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손여로 팀장님께 CXL 관련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필라델피아에서 mem콘 2024 행사가 열립니다.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청사진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 말에 좀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이런 CXL 관련 소부장 기업들 다음 주에 그런 모멘텀 받아서 더욱더 큰 폭으로 좀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단기적인 조정이 언제까지 발생할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랑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조정이 빨리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번 주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사상 초유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8% 오르는 것도 몇 번 봤고 삼성전자가 5% 오르는 것도 몇 번 봤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도 천년만년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시연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요. 하지만 정말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전거일에 매수했던 순매수의 10분의 1도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그 행사에서 CXL 관련해서 기술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엑시콘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엑시콘이 CXL 2.0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CXL 기술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은 순 매도가 확인됐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순 매수를 하면서 기관의 순 매도보다 외국인의 순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추이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더욱더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고 오늘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월요일이 정규장 개장했을 때 엑시콘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요 행사에 대한 일정주 매매로 진행을 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의 조정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왔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을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하기보다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원전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관련주는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에 따라서 잘 체크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께는 신라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하고 1,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두 기업이 참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
어제 또 HLB 그룹주도 유상증자 소식 전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낙폭을 만회했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부강약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좀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우하향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게 되면서 지금 시간의 상승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 갭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1월 달에 큰 상승을 보인 이후 좀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갭 상승 이후에 좀 탈출하려는 그리고 혹은 본전에 이제 나오려는 그런 심리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빠르게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사실상 지금은 어느 정도 원금을 그러니까 그 예수금을 좀 회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재물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엔 이게 뭐 코스피 시장이든 아니면 시가총액이 얼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 급락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제약바이오에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나 완벽한 좀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FDA 승인 이런 이슈가 좀 있어야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슈가 없다라면 사실상 손을 대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화끈한 뭐 임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탈출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근데 유상증자 이제 발행가액을 보게 되면 3,75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가보다도 굉장히 좀 아래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은 또 이 유상 발행가 부근까지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신라젠의 재무 상황을 좀 보시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유보율을 또 보시게 되면 사실 50%까지도 내려간 상황이죠. 게다가 이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도 이런 재무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언제든 뭐 감자가 진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재료가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근당이나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